그래도 죽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 뒤에서 아버지하고 나타나는 거 이것만 생각되더라고요. 치지요 그것이. 아버님 저희들이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누구도 안 죽고 우리 아버님 이렇게 추천을 김학철이 이제 악취가 펄펄 나는 이 사회 현실에 그 정의를 부리고 깨우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이런 문학적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관계에서 살으시면서 우리 많은 무인들에게 기타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그 힘을 주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은 선생님은 돌아가셨어도 우리 이명환 선생님이 말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9월의 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 먼 항구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눈물에 젖는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 땅의 이 현실이 암투병 중인 선생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선생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희망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선생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이 19절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아직 선생님에겐 부끄러운 동지입니다. 샘물은 한여름 뜨거운 용광로에서 달구지만 치열한 정신은 겨울 내내 얼음의 도가니에서 펴린다. 한 사람을 위한 오욕의 역사, 앵무새가 되어 읽어내려야 했던 강의실에서도 거짓의 책을 던진 채 푸른 하늘에 닿을 듯 오롯이 서서 괴테와 네루다의 맑은 시로 시원한 바람 건네던 낙낙 장송 한 그루, 그에게서 날개를 얻은 어린 새들, 언어를 잃고 미로를 헤매던 젊은 시인들, 깨끗한 새벽을 향해 두렵지 않게 어둠을 헤쳐나갔다.
저벅저벅 물샐 틈 없이 밀려오는 군홧발 소리, 혀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총부리를 켜놓을 때에도 가슴을 활짝 열고 앞으로 나아가 나무 뜻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 넘어 직녀를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묵묵히 차가운 총을 딛고 걸어가던 사람, 무기를 쥐인 자들은 그에게서 순은의 말을 빼앗고 올곧은 언어우습 일구던 강의실을 빼앗아 진실을 매장하려 들었지만 겨우내 차가운 얼음의 토가니에 별려진 그의 올곧은 정신은 겨울 한가운데서 더욱 맑은 죽순의 눈을 틔웠다. 거짓을 확산하는 신문과 방송을 넘어 지산동 언덕 그의 작은 방은 숨어있는 진실을 널리 나누는 거점이었다. 누구 하나 일어서서 총과 칼로 지탱하는 사상 누각 앞에서 제 몸을 지키느라 말을 잃고 있을 때 분연히 새푸른 담양 참죽으로 일어서서 무덤으로 걸어가는 길 열어가던 그의 정신은 파릇파릇한 댕잎들로 활짝 피어나 그의 방에서 새벽을 맞은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죽음을 넘어 금남로를 지켰고 온몸을 던져 빼앗긴 강의실을 되찾았다. 이제 그가 미처 다 가지 못한 길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어받아 얼굴을 바꾸어 더욱 차갑게 군림하려 드는 숨은 독재의 얼굴을 한 마음으로 벗기고 맹골 수도에서 길을 잃은 어린 것들을 찾아 따스한 집으로 데려오는 길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다시 활짝 필 민주의 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작은 나를 던지고 차가운 총검의 숨 넘어 두렵지 않게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 안에 살아 깨끗한 새벽이 밝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손에 손 잡은 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 밤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바람 같은 목마름을 안고 모든 사람과 헤어지고 난다.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두돌을 놓아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득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인아 연인아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인아 연인아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민중과 손잡고 무등산처럼 저항했던 당신을 향한 바다처럼 넘쳐옵니다. 우리 사랑 하늘처럼 영원합니다. 우리 영대 하늘처럼 영원합니다.
올라도 다 못 오르는 산, 두 눈이 이루는 하늘 끝, 두 팔 벌려 안아도 끝끝내 다 안을 수 없는 산. 백번 천번 불러보아도 일편단심 뜨거운 마음 아무리 소리쳐 울어보아도 끝끝내 다 차지할 수 없는 산. 무등산은 평등과 자유, 동서남북 두루 열린 무문대도의 큰 덕산이다. 그 소재지를 물으면 나는 모른다 하리라. 그 높이를 물으면 나는 더욱 모른다 하리라.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위대한 빛이 되어 보이지 않는 봉우리로 솟아있는 산, 남해도 있고 북에도 있고 이 나라 이 어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달래 고운 연정 꽃불로 수놓으며 역사의 강물이 되어 도도히 흐르는 민중의 산. (30년째) 흘린 피눈물 아직도 모자라. 60년째 갈라진 생이별 아직도 끝나지 않아. 사무친 원한으로 피투성이 가슴으로 말없이 엎드려 속으로만 울어온 통곡의 산 무등산. 누가 감히 무등산을 다 오른다 하리요. 올라도 끝내 다 오를 수 없는 그 높이에서 안아도 끝내 다 안을 수 없는 그 품속에서 천년 응어리진 잿빛 어둠을 찍고 한 마리 자유의 불새가 날개를 편다. 한 마리 자유의 불새가 날개를 편다. 2015년 9월 28일 문병남 스승님 추도의 밤에서 제자 허영만 올립니다. 9월의 시 문병남. 9월이 오면 해변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된다. 나무들은 모두 무성한 여름을 벗고 제자리에 돌아와 홀로 산다. 누군가 먼 길 떠나는 준비를 하는 저녁, 가로수들은 일렬로 서서 기도를 마친
여인처럼 고개를 떨군다. 울타리에 매달려 전별을 고하던 나팔꽃도 때 묻은 손수건을 흔들고 파라타나스 넓은 잎들은 무성했던 여름 하영의 옷을 벗는다.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 먼 항구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눈물에 젖는다. 꽃에서 푸대접 하거든 문병난 선인의 풍류를 위하여 나비에게 길을 물어 저 멀리 꽃산을 찾아가자. 구름에게 길을 물어 저 멀리 청산을 찾아가자. 벌나비 앞세우고 저만큼 흐르는 봄바람 따라 꽃 청산 찾아가자. 내 고향 찾아가자. 에이야 데이야. 꽃에서 부대접 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에이야 데이야. 흐르는 인생살이 낙화도 좋을 시고 가다가 길 잃으면 하루쯤 꽃 번지 쉬어가자. 고갯마루 딴 개이고 밀밭길 강나루에 목을 죽이자. 술 있는 마을 찾아 잊었던 본님 소식 알아보고 바람도 함께 가자. 봄 꿈도 꾸어보자. 에헤야 데이야. 꽃에서 부대접 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에이야 데이야. 흐르는 인생살이 낙화도 좋을 시고.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입문한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 탐구를 기본으로 하는 문학 공부를 하면서 문학에 대한 하나의 전문 지식으로 이 땅의 민주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여서 이른바 창의적인 입장은 문학을 한 50년 해오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우리 제자들, 후배들, 또 앞서가신 선배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추모식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가서 추모사도 하고 추모시도 쓰고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총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판을 무기 삼아서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을동에 추모객들이 수가 줄어들고 우리 이철규 열사 이 자리에도 일당백의 의의 있는 분들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야말로 우파들이 보면은 통쾌하리라고 생각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정말로 추모해야 할 자리에는 수가 적어서 우리들에게 격서지가 또 통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문제, 뭐 지역 갈등, 어떤 또는 야당 여당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한반도는 남과 북이 이철규 열사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통일 방해꾼 미국의 안보 전략에 의해서 잣더미가 되든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그런 기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이철규 열사의 우리 남북한의 통일의 방해꾼이 분명히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그 통일을 못하게 하고 갈라놓고
우리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면서 무기장사를 하고 핵무기까지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호언하다니는 이 미친놈들, 이 미친당들, 이 미국 우파들, 일본 아베 같은 정신나간 또 우파들, 우리 한국의 정신나간 우파들, 이들이 의해서 우리가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한반도에서 과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후손이, 제자가, 손자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열사 앞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를 멀리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안에서 행사 소리를 듣는데, 이런 행사에는 저희 아버지가 자장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멀리 가셨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더 큰 힘을 모아서 저희 아버님이 그토록 애원하시던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껏 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아버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감사한 뜻으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쪽에 아직 서 계신 분들 이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병란 선생은 민족 시인입니다. 모든 창작이 다 그렇듯 시를 쓰는 것 역시 혼신의 열정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어서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지만, 그 중에서도 민족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은 더욱 큰 각고의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1934년 음력 8월 15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아리에서 문태식 선생과 홍중곤 여사의 5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조선대학교 재학 중이던 1959년 다영 김현승의 추천으로 월간 현대문학에 가로수, 밤의 후, 꽃밭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하셨고, 1961년 조선대학교 물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졸업과 함께 전남 순천고등학교와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조선대학교와 전남고등학교 재임 중 민주화운동을 펼치다 해직되어 거리의 교사로 활동하시며 민주화운동을 앞서 실천하셨습니다. 1988년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 영향으로 조선대학교에 복직되어 2000년까지 후학 양성에 매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면서 현실의 부조리를 형상화하는 시들을 줄곧 발표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회에 가입하며 반유신 민중문학운동의 실천을 시작으로 1980년대 전남사회운동협의회 민주정치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민족문학인협의회 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 더욱 민족과 통일, 5.18 민중항쟁의 정신계승 문제에 몰두하며 민족문학 작가회의 이사,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5.18 기념재단 이사, 광주전남 추모연대 상임대표,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타계하시기 직전까지 서문학회장, 시온고등학교 이사장,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등을 맡아 정열적으로 강한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눈 내리는 충청도 산골 골짜기까지 달려가서 청중이 10명이 될까 말까 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농민 문제, 민족 문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역설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2015년 9월 25일 오전 6시 15분 그렇게도 소망하셨던 민족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이 땅의 민주화를 끝내 보지 못하고 살아남은 저희들에게 그 뜻을 실현할 것을 지엄하게 명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손을 잡을 채 영면하셨습니다. 함께 선생님의 품을 떠났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은 저희들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말과 글을 배운 것은 저희들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제야 말씀 올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며 오작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라고 분단의 서름을 노래로 승화하며 통일의 노력을 민족의 가슴에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활동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었는지를 저 무도한 사람들은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1980년 광주가 군화에 짓밟히고 총칼에 피 흘렸을 때 선생님은 폭도라는 턱없는 죄목으로 고초를 당하셨고 그 결과로 선생님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 땅에는 남의 총 남의 깃발이 길을 막는다 하고 조국의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피를 토하는 듯한 유훈 같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시대에 마주서면서도 선생님은 깔끔하고 아름다운 서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노을 지는 꽃길 위에 종종걸음으로 왔다가 쓰러지는 무수한 발자국이라고 민초의 할일 없는 삶과 꿈을 연민의 눈으로 보듬고 아름답게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남과 북은 아직도 서로는 눈 흘기며 삿대질하고 있고 견우와 직녀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 무수했던 집회의 현장에서 선생님이 낭독하시던 시를 들으며 우리는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고단한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노래하셨던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뉴욕타임스는 문병란 선생님을 일컬어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이라 평했습니다. 오래 아픔을 통일로 승화시켜 민족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던 선생님, 거짓과 불의에 맞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셨던 그 거부와 저항의 정신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은하수에 우리가 노둣돌을 놓아 반드시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원처럼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누구든 말씀 하나 삼킬 수 없는 분단된 산하, 그토록 처절한 이별이 너무나 길어 긴 슬픔이 이렇듯 깊어 오직 단 한 분 직녀를 만나기 위해 마침내 먼 기다림 끝에 호이 길 떠나셨나요? 통일의 노두돌로 남북을 하나로 잇는 오작교가 되고자 목숨꽃 호이 바쳐 이 땅에 모든 그리움 한데 모으셨나요? 천도가 무심했던 강캄절벽, 군합발 소리만 자욱했던 시절, 교당과 거리에서 때론 포차에서 후학과 후생들을 일깨우며 자유와 민주, 정의와 양심을 지켜낸 그대의 옹골찬 시와 때론 황토울음이었다가 정상 같은 정산유수 같은 목소리였다가 가짜들과 거짓부렁 이정자들을 내치던 광야의 그 몸짓, 우린 오직 문명란이라는 이름 석자를 떠올리며 길없는 그 길목에서 다시금 살판을 만들어냈다.